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한끗 고등국어 통합편 제1단원의 네 번째 소단원 쉽게 쓰여진 시를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현대시를 배우고 있는 중인데요. 이번에는 윤동주 시인의 작품인 쉽게 쓰여진 시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18쪽이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럼 바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동주 시인 1940년대 저항 시인이다라는 거 여러 차례 배웠을 텐데요. 나라를 빼앗겼을 때 그 빼앗긴 나라가 광복되기를 바라며 저항했던 시인이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밤 어두컴컴하죠. 비 축축하죠. 그러니까 이 세모칸 치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의 시인데 왜 부정적이냐? 이것은 암울한 시대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암울한 시대 상황. 언제라 그랬죠? 윤동주 시인이 시를 쓸 때는 일제 강점기라는 거죠. 밤에 비가 내리니까 밖에 나갈 수 없죠. 안에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자아 성찰의 시간을 허락해 줍니다. 자,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다다미를 6장을 깐 방, 일본식 방이에요. 육첩방은 남의 나라. 남의 나라는 건 일본을 말하는 거죠. 나는 지금 어디 와 있어요? 일본에 있는 거예요. 육첩방, 자아를 구속하는 공간이죠. 자,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자, 슬픈 천명, 하늘이 준 명령이다 이 소리죠. 자, 왜요? 암담한 현실에서도 시를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시를 쓸 수밖에 없는 괴로움. 밖에 없는 괴로움이다. 그런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쓸 수밖에 없는 시를 쓸 수밖에 없는 괴로움이 있으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한 줄 시를 적겠다라는 건 뭐냐면 일제 강점기 하에서도 지식인의 소명이에요. 소명의식. 해야 되는 일을 한다 이거죠. 자, 1년과 2년을 살펴보니까 슬픈 현실을 뭐하고 있어요? 지금 인식하고 있어요. 여기 잘 내있네요. 자, 화자의 태도가 변화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1, 2년에는 암담한 현실을 인식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셔요. 자, 이제 3년 가볼게요.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기억. 보내주신 학비봉투를 받아 니은 부모와 가족의 사랑이죠. 특히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겠죠. 대학 노트를 끼고 기억.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 시대는 지금 굉장히 암울한데도 불구하고 나는 단지 지금 뭐하러 가? 강의를 들으러 간다는 거죠. 시대 현실과 따로 떨어진 괴리된 삶인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라 그랬죠. 늙은 교수 안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변화를 싫어하고 현실에 안주하려는 태도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 고민과 거리가 먼 지식인이에요.
있습니다.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어간 행위가 바로 이런 거예요. 메마른 지식인, 현실적 고민과 거리가 먼 지식인이다 이 소리죠. 여기서는 어떤 태도가 드러나냐? 여기서는 현실에 편안하게 거하려는 태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 5연가니까 생각해보면 어린 때 동물을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하나 둘 죄다 잃어버렸다 이 소리죠. 이국 땅에서 느끼는 외로움이요. 일본에 와 있으니까 느끼는 외로움.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홀로 침전한다. 맨 밑바닥까지 가라앉는다라는 거죠. 홀로 침전한다 그랬으니까 지금 내면으로 몰입하는 거예요. 내면으로의 몰입이에요. 지금 자아 성찰하는 거예요. 윤동주 시인, 자기 성찰의 시인, 자아 성찰의 시인이라는 거죠. 자, 3년에서 6년까지의 태도는 어떤 태도냐? 지금 3년에서 6년은요, 무기력한 현재 삶에 대한 회의와 갈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아 성찰이 시작됩니다. 자, 다시 가볼까? 이제 7년으로 가볼게요.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기억.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니은. 이건 자괴감에 빠진 거죠. 현실은 굉장히 암울하죠? 그런데도 시가 쉽게 쓰여지는 게 부끄럽다라는 거죠. 부끄럽다.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아 성찰의 결과예요. 자아를 성찰해 봤더니 자기 자신을 되돌아 봤더니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어요. 자기 성찰한 결과가 뭐예요? 부끄러움. 자, 그랬더니 부끄러운 삶에 대한 자아 성찰과 각성이라고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년 가니까요. 육첩방은 남의 나라. 다시 또 인식하죠? 나는 남의 나라에 지금 구속되어 있는 거죠. 창 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자, 1년과 지금 비슷한 구절인데 약간 변형되어 있죠? 현실을 다시 인식하는 거예요. 현실에 대한 인식. 현실에 대한 재인식. 등불을 밝혀. 어둠 속에서 불을 밝히는 건 뭐가 돼요? 희망이 되는 거죠. 불을 밝힌다는 건 희망을 밝혀서 어둠을 조금 내몰고, 어둠, 부정적 현실, 마이너스라 그랬어요.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아침 긍정적인, 동그라미 치는 건 다 긍정적인 겁니다. 이런 거 다 플러스, 세모는 마이너스, 동그라미 플러스, 시대처럼 올 아침, 이거는 희망과 우리가 기다리던 광복이겠죠. 최후의 나, 최후의 나. 어떤 나? 자아 성찰을 통해서 도달한, 중요해요. 성찰을 통해 도달한 내면적 자아예요. 아주 긍정적인 자아겠죠. 자, 여기 기억 니은으로 묶어볼게요. 등불을 기억, 최후의 나까지 니은으로 묶었어요. 화자의 태도가 변화했습니다. 그죠? 화자의 태도 변화. 자, 어떻게 바뀌었냐? 현실 극복 의지가 드러나요. 드러난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0년 가니까요.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기억으로 묶어보시고요. 눈물과 위안으로 잡은 최초의 악수. 자, 나는 나. 나는 어떤 나예요? 내면적인 나. 또 여기 나는 현실적 자아를 말하는 거죠. 나, 앞에 있는 나는 내면적 자아.
긍정적 자, 현실적 자, 뒤에 있는 자는 현실적 자. 현실에 타협하려는 자아가 손을 내밀어 뭐 하는 거예요? 화해하는 거죠? 눈물과 위안으로 잡은 최초의 악수. 두 자아가 뭐 하는 거냐? 화해한다. 화해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 니은으로 묶은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건 결국은 뭐냐? 기억, 니은으로 묶은 부분 이야기하는 것은 부끄러움 살지 않겠다는,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겠다는 다짐이에요. 않겠다는 다짐. 다시 말하면 일제강점기 하에서 지식인으로서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겠다라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내가 뭘 하겠다? 조국 독립을 위해서 뭐 하겠다? 내가 노력하겠다. 현실을 극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8년에서는 어떻게 정리됩니까? 8년부터 10년까지는 현실에 대한 재인식과 뭐예요? 극복의지. 극복의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다 배웠는데요. 한번 정리해보죠. 자, 화자는 누구냐? 나 시인이에요. 상황은 일제강점하에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대학 노트를 끼고 가는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서가 어때요? 무력감에서 현실 극복 의지, 긍정적으로, 부정적인 상태에서 긍정적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뭐를 통해서? 자아 성찰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자, 이거 화자의 태도 변화를 잘 기억해 둬야 되겠죠. 이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자아의 대립과 화해를 펼치세요. 나는 현실적 자아, 최후의 나는 내면적 자아. 이 두 자아가 대립되다가 이제는 뭐예요? 최초의 악수, 화해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최후의 나는 잘못된 현실과 타협하며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는 나와 구별되는 또 다른 나다라는 거예요. 자, 잘못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내면적 자아가 뭐냐? 최후의 나라는 거예요. 그럼 최초의 악수는 두 자아가 갈등을 극복하고 화해하여 화제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것을 보여준다. 다시 말하면 현실 극복 의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가 뛰어난 거예요. 대립적인 의미의 시가 펼쳐야 되겠죠. 밤비, 어둠, 마이너스, 등불, 아침, 플러스, 현실 극복 의지라는 거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시 다 배운 뒤 정리 한번 쭉 해야 되겠죠? 자, 그래 갈래는 자유시이면서 서정시이며 저항시예요. 자, 그리고 주제는요. 자, 어두운 시대 현실 속에서의 지식인의 고뇌와 극복의 지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자, 특징은 어떠냐? 자, 특징. 대립적 시어를 통해 주제를 드러낸다. 좀 어려운 말로 형상화한다. 두 번째 특징, 식구의 변주를 통해 일행이 팔행에 가서 약간 바뀌죠? 창밖에 밤비가 속삭이고 육첩방은 남의 나라라 그랬는데 팔년에서 어떻게 합니까?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삭거리는데 라고 해서 식구의 변주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를 준다는 거죠. 약간 비슷한데 그걸 변화를 주는 거 변주라고 합니다. 그 변주를 통해서 화자의 현실 인식을 드러낸다. 화자가 현실을 재인식하게 하죠? 인식을 드러낸다. 자, 이렇게 특징 두 가지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쉽게 쓰여진 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배운 부분을요, 오마이노트로 정리하시고 관련 문제를 풀어보시는 것이 여러분의 과제입니다. 윤동주 씨는 수능에도 많이 출제되니까요, 잘 정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